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자를 좋아하세요? 구독자분들의 연령대가 다르니 생각나는 과자가 제각각 다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곁에서 시대와 상관없이 항상 묵묵히 있어준 친구 같은 과자가 있죠. 바로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는 1974년 첫 출시 이후 4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슷한 맛을 내고 있으며 한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과자 중 매출의 60% 수준을 차지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로 2018년 기준으로 세계 60여 개국에서 누적 매출액이 무려 5조 2,420억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렬로 세우면 지구 4바퀴 이상 돌 수 있는 양이라고 하네요.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특히 러시아인들의 초코파이에 대한 사랑은 유별난데요. 우리의 경우 차나 커피를 마실 때 티라미슈, 치즈케이크와 같이 주로 케이크 종류를 선호하는 게 일반적인 반면 러시아 사람들은 차를 즐겨 마시는데 주로 초콜릿을 같이 곁들여 먹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초콜릿이고 가장 좋아하는 간식도 초콜릿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러시아인들에게 초코파이라는 차를 위한 혁명적인 간식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에 처음 초코파이란 음식을 수출시킨 기업은 오리온사의 초코파이인데 초코파이는 비스켓처럼 딱딱하지도 초콜릿처럼 진하게 달지도 않으면서 중간에 살살 녹는 마시멜로우의 조합으로 러시아 사람들을 달콤하게 유혹했죠. 사실 러시아를 비롯해서 베트남, 중국 등 예전 공산권 국가에게 인기가 유독 많은데요. 공산권 국가들은 대부분 경공업, 특히 간식이나 기호품 등의 비필수적 사치제를 생산하는 경공업 기반이 약하다고 합니다. 중공업이야 국가 주도의 투자가 이뤄졌고 제분, 제빵 등의 필수제 경공업은 체제 유지에 필수였으니 사는데 지장 없는 기호품 생산에는 투자가 다소 미진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국에서 맛있는 과자를 잘 못 만드는 나라다 보니 한국의 과자들이 상대적으로 맛있어서 더욱 잘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러시아에서 이렇다 할 제대로 된 간식거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시장을 또 롯데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사실 롯데는 1998년 모라토리엄 때 러시아 과자 시장에 전망이 없다고 판단해 철수 결정을 했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오리온 초코파이가 엄청나게 잘 나가자 롯데 초코파이를 들고 러시아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롯데가 뛰어들어 한국과 같은 초코파이 전쟁이 불붙은 것이죠. 사실 한국에서는 롯데 초코파이가 오리온한테 크게 뒤져서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인 반면 러시아에서는 예상외로 선전하여 2011년경에는 잠깐 오리온을 제치고 롯데가 매출 1위를 달성한 적이 있을 정도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계속 러시아 초코파이 시장에 침을 흘리고 있다가 약 10년 전부터 중국산 짝퉁 초코파이를 판매하여 오리온은 이런 중국의 짝퉁 초코파이와의 전쟁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리온은 짝퉁과는 다르다는 이미지를 어필하며 몸에 좋은 초코파이로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비타민, 칼슘, 오메가3 등의 성분을 표기해서 아이들 간식용으로 좋다는 광고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결국 오리온은 러시아에서 고급화에 성공했고 최근 러시아 법인만 연매출을 1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편 초코파이가 러시아에서 국민 간식이 되다 보니 재밌는 일화도 있는데요.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한러 정상회담 직전 청와대 측이 러시아 기자들에게 제공한 초코파이를 기자단이 무심코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었고 자국으로 가져가려고 주머니에 쑤셔넣다 보니 초코파이는 순식간에 동이 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나온 물량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하네요. 이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오리온은 러시아 기자단 숙소를 찾아가 러시아에 수출 중인 자사 제품들로 세트를 구성해 200개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오리온의 홍보, 영업부 직원들은 선물 세트를 포장한다고 졸지에 야근을 해야 했다는 오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한국가를 통솔하는 지도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예전 영국 로이터에서 어떤 사진 한 장을 보도한 바 있는데 바로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가 인민우후 대학을 방문했을 때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차를 먹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옆에 익숙한 초코파이 상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대통령도 즐기는 국민 간식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 과자는 초코파이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K-스낵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한국에서 생산된 과자들을 해외에서 선호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유명 셀러브리티들의 소문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과자들도 있다고 하죠. 가령 생긴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빈츠의 경우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헐크 역할을 맡은 배우인 마크 버팔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요 빈츠라는 제목으로 올릴 정도로 애정을 드러냈으며 꼬북칩의 경우 초코츄러스 맛이 맛있다는 입소문이나 대란 사태가 터져 북미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죠. 이외에도 90년대 최고 꽃미남 배우로 불리웠던 주드로의 딸 아이리스는 영국에서 모델로 활동 중인데 최근 그녀의 SNS에 올라온 한국 과자 사진이 커뮤니티에 뜨겁게 달궜다고 합니다. 바로 농심 꿀꽈배기와 삼양짱구 사진이었습니다. 농심 꿀꽈배기는 꾸준하게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인데요. 국산 아카시아 꿀과 사과를 사용한 달짝지근한 맛으로 밥을 먹고 요깃거리로 몇 점 주워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꿀꽈배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놀랍게도 이 과자는 최근 몇 년간 광고나 마케팅 지원을 받지 않고도 상위권에 랭크되었으며 매출 300억 원 이상은 꾸준히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꿀꽈배기의 매력은 은은한 단맛이 나는 재료가 설탕이나 시럽이 아니라 한국양봉농협과 계약을 맺고 3만여 양봉농가로부터 꿀을 제공받고 있는 것인데요. 국산벌 꿀을 넣다 보니 맛도 좋아 해외 셀럽들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한국 과자는 세계 유튜버들에게도 흥미있는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한국 과자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것은 무려 600만 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과자 탑10을 선정해 직접 먹어보거나 한국인 친구가 건넨 과자를 먹고 소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K과자 먹방 속 외국인들은 주로 비슷한 과자를 먹고 리뷰를 하는데 초코파이, 새우깡, 오징어 땅콩, 바나나킥이 대표적입니다. 새우깡의 해산물 향이 낯선 외국인의 경우 오묘한 새우맛 향의 냄새는 진짜 별로인데 생각보다 맛있네요라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영화 토르로 유명한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는 닭다리 과자를 처음 맛보며 정말 맛있는데 좀 더 매워도 될 것 같네요라고 언급하면서 호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유튜브 콘텐츠가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최근 한국 영화, 드라마 등을 접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자연스레 K과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과자류 시장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커지는 과자류 시장이 2023년엔 약 452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나라 과자업체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국내산 빵과자 음료류를 2021년 5월부터 유럽 시장에 정식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유럽은 식품 안전 관련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한국 과자의 정식 수출이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유럽연합과의 계속적인 협의 끝에 한국 과자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프링글스와 같은 글로벌 과자들처럼 우리나라의 과자들도 지구 곳곳에서 기세등등하게 자리 잡을 날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